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조선 방산 원전입니다. 조방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. 주제는 뭘지 열어주시죠. 풍풍이 불고 있는 조선 방산 원전, 다시 주도 섹터로 등극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방원이 작년엔 정말 핫한 섹터였는데 이거 올해까지 가겠어? 라는 좀 걱정도 많았거든요. 근데 오늘 또 한번 고개를 들더라고요. 다시 주도 섹터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태우 전문가부터 의견 들어볼게요. 조선부터 들어볼게요. 조선이 저는 그래도 조방원 중에서는 가장 핫할 것 같아요. 조선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결국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지난해 이제 이게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 그걸 꼽아보면은 결국에 실적입니다.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그게 실적 가시성으로 나아졌던 그 이유인 건데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11월, 12월이 좀 쉬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때 쉬어갔던 이유는 연초부터 해서 수주 잔고가 증가되고 기대감들이 높아졌던 것에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 이유였습니다. 근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섹터의 어떤 업계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LNG 선박 중심으로 발주문의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실제 실계약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흐름 속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런 일반 상선 중심으로 그런 발주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시금 조선 섹터의 어떤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이 흐름대로 가게 되면은 조선 선박사들이 역시나 뭐 슬롯 자체를 추가적으로 증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27년, 28년 정도면 슬롯이 풀캐파가 됩니다. 완전히 꽉 차게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추가 발주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슬롯 공급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뒤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. 29년, 30년으로. 그래서 이 초장기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. 뭐 게다가 한 27, 28년 정도가 되면은 교체 선박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즌입니다.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LNG 선박 중심의 굉장히 발주가 늘어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어떤 마진 개선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선 섹터가 다시금 좀 훈풍을 빠르게 좀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뭐 도구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즐겨도 된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. 그러면 이제 김시은 전문가에게도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. LNG 운반선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발주가 늘어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들도 좀 함께 움직이기도 했거든요. 기자재나 조선 다 같이 투트랙으로 봐도 될까요? 뭐 이제 두 개 보통 같이 움직이죠. 그런데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는 대형사를 먼저 두는 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움직였던 가장 큰 핵심 이유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니까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24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뜨거웠던 게 미국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죠.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은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다 할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서 조선 섹터들의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왔던 상황들.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조선 쪽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첫 번째 이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작년처럼 주도 섹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두 번째에 대한 내용들.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에요. 아니죠, 미국도 네. 그렇고 원전도 이제 미국에 대한 스토리가 풀게 나오면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내용들이 나오지 못한 상황들이죠. 그래서 이들 섹터가 올해 역시 주도 섹터가 될까? 이거는 아니라고 이제 보조 섹터. 이제 주도보다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주도 섹터가 쉬어갈 때 그 수급을 받아가는 이제 서브 섹터 정도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러면 뭐 조선 섹터가 주도 섹터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기자재들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조금은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조선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
사실 내가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HD 그룹사가 맞습니다. 네. 워낙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하다 보니까 HD 그룹 쪽이 나을 것 같고 아니다. 난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오션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다만 내가 모아가겠다라는 전략 그러니까 뭐 LNG 선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그래도 HD 한국조선해양이 모아가기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저도 조선 기자재가 조금 더 탄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쪽을 같이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마 올해에는 주도 섹터보다는 서브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묵직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대형주들로 좀 모아가는 게 좋겠다는 전략을 좀 주셨네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이태우 전문가께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. 조선 이야기 많이 나눴으니까 이제 방산으로 또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네.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 관련 리스크도 있고 또 우주 항공 관련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방산도 다시 주목받는 네. 모습이긴 한데 이게 작년만큼의 탄력이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. 맞죠. 어떻게 이게 보세요? 사실 방산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 또 작년만큼의 이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 모멘텀, 수주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됩니다.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좀 기대감에 의한 부분들이 좀 큰 게 좀 사실이거든요.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글로벌 세계적으로 좀 깔리다 보니까 방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발주라든지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국방 지출에 대한 업 자체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감들은 좀 여전히 충분한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상반기처럼 유럽향 어떤 수주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찍히면서 기업들이 그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줘야지 업종 자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되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바닥 정도는 다져줄 수는 있겠지만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방산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 중에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부분. 네. 이게 원래 방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올해 이제 연말경에 또 상장한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실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1조 달러에서 뭐 1.5조 달러 정도.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 자체,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은 뭐 우주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지 민간 발사체에 대한 증가, 그 수치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옮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 기반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주잔고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한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양념 섹터로만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김시은 전문가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이태우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양념 정도로만 본다라고 하셨는데 서브 섹터 내에서 우주항공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? 뭐 마라탕이지 않을까? 굉장히 매콤.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요?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스페이스 X라는 이 테마 자체가 사실 방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종목군들 같이도 함께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방산과 우주 항공이 엮여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앞서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다시피 방산 쪽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 기업들이 뭐 유럽의 다른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밸류가 비싸지 않습니다. 오히려 네. 저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미국이 패권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. 최근에도 이슈가 있었던 만큼 지금 그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방산 종목군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혹은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들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급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의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. 이제 보통 W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W 패턴에서 보시면은 네,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. 보시면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런 W 패턴에서 이 라인대를
돌파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수급 역시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물론 우주항공 혹은 방산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돌파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매력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파 매매 측면에서 이제 뚫고 올라갈 자리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네요. 그럼 이제 이태호 매니저와 함께 또 다음 섹터 원전부터 한번 나눠볼게요.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김시은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이 찍히는 섹터는 아닌데 모멘텀도 기대감은 어마어마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올해 주도권 잡을 수 있을까요? 뭐 원전은 미국 방향성을 계속 보아야겠죠. 그 본다라고 하면은 뭐 방향성 자체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국에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산업 발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이 원전 섹터, 특히나 뭐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이런 인프라, 전력 인프라 자체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향후에 이제 올해 기대되는 주요 이벤트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매크로 환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지적 재산권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의 어떤 본격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특히나 이제 이 섹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좀 보일 수 있는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또 한번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. 원전이 최근에 못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 대장 종목을 먼저 보시면은 이 방향성 자체가 꺾였는지 아닌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보시면은 한 10월 말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을 그래도 한 25% 정도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주가 위치도 한 7만 3천 원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1월 5일자 어제 기준으로 좀 돌파를 또 보여줬습니다.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또 돌파를 할 때 또 수급 주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 수급 자체가 어제 기준으로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와 주면서 의미 있는 매물 구간을 또 강력하게 돌파를 성공을 해준 거거든요. 그래서 원전의 분위기 자체도 뭐 사실 조방원 중에서 제가 조선이 가장 좋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방원 중에서 원전 같은 경우도 소외되진 않고 분위기 전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방향성 자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대장주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방향성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주셨습니다.